갖고 다니면서 안 해보겠어, 내가. 왜, 갖고 있어? 그니까, 왜 안 갖고 다니냐고 내가 갖고 다니냐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금 이거 함수, 이거 셀 하나 풀어가지고는 여러분 택도 없어요. 이거 진짜로 셀 하나 풀었는데 이게 뭐 함수가 다, 그럴 리가 없다니까. 집에 가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쌤 보고, 따라 것도 풀고, 뭐, 이 짓 해야지. 그냥 조금 따라보는 거지. 그냥,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도 그렇게까지 해도 지금 어렵다고 하는 데가 지금 여기인데 무슨 뭐 그냥, 뭐 드라마처럼, 뭐, 여기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여기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게. 그게 가능했었으면 나도 참 좋겠는데, 그리고 어떤 애들은 막 선행 여러 번 도연 애들 중에서도 또 모르는 애들 또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가 어려운 부분인가, 처음에가. 그러니까 이거를 영상을 많이 반복하고 개념을 계속 한번 내가 아무리 설명도 해보고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일단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x가 마이너스 2부터 x가 1까지. 그 다음에 공역이 어떻게 줬냐면 y가 아무것도 없으면 실수입니다. 마상부터 y가 1까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의역과 공역이 줬는데 함수가 y는 ax 빼기 1이라고 주어지면서 1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뭐를 안 줬냐? 기울기가 미지수인 경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미지수고 지금 0,-1은 기울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가는 점입니다. 이때 이게 함수가 되도록 만드는 A 값의 범위를 찾는 문제예요. A 값의 범위를 찾는 문제예요. 그럼 정의역을 자 봅시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3칸이라고 놓을게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이라고 놓을게요.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y좌표가 더 내릴까요? y좌표가 마삼. 여기가 y좌표가 마삼인 거야. 그래서 올라가면 마2. 좀 보기 편하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마1. 여기가 0. 요 위까지 올라갈게요.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 영역 안에서 놀아야 돼, 지금. 정역은 마이부터 1까지. 공역은 마3부터 1까지.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근데 어디를 무조건 지나가냐? 0,-1이니까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는 거야. 여기 기준점인 거야. 0,-를 무조건 지나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기울기를 도요. 자, 이런 기울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기울기였다고 쳐. 지금 내가 이렇게 기울기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넘어가면 여기가 함수가 안 돼. 이 안에서 다 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은 이건 안 되는 거지. 이런 건 다 안 되는 거야. 그럼 언제부터 가능성이 있냐? 여기 지나갈 때. 요렇게 지나갈 때. 그러니까 요 안쪽으로 마지막 점이 여기가 됐을 때.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요렇게 와서 떨군다고. 여기까지 와서 딱 떨궈줘. 지금 이게 기울기가 보니까 갈 때 2 떨어지는 거죠, 지금? 1 갈 때 2 떨어지니까 딱 여기부터냐. 이때부터 가능한 거야. 왜냐면 이것보다 기울기가 작으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다 기권. 안 된다. 함수가 안 된다. 그래서 요 기울기가 이렇게 돌렸을 때 요런 거 안 돼. 여기부터 가능한 거야. 다 들어왔지. 그래서 딱 1, 마 이거 딱 멈춰요. 여기? 네. 정역이 마이너스 2까지잖아. 정역이 마이너스 2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잖아. 요 사이에서만 그리면 되잖아. 정역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1에서 멈추면 되는 거지. 여기 더 그릴 필요가 없는 끝나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정역 여기까지만 그리고 위아래로 삐져나가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왜냐면 이쪽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끝이야. 더 이상 점을 찍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쪽은 점을 찍을 필요가 없으면 정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듣냐? 넌 못 알아듣겠지 지금? 그래서 이게 여기 이렇게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도 상관없다가 언제까지 되냐?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기울기가 여기부터 계속 이렇게 될 때는 다 함수가 되는 거야. 함수가 되다가 언제까지? 여기 지나갈 때도 가봤자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 들어간다고. 근데 이것보다 더 기울기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빨간색으로 할게. 기울기가 더 커지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기권이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부터 요 사이에 있을 때까지. 만약에 요 사이에 있는 거 이런 건 관계없어.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요 기울기 사이에 있는 거는 어차피 함수가 되죠. 그래서 요때가 기울기가 최소고 요때가 기울기가 최대에 있다고. 마지노선이라고. 그래서 기울기는 이거 직관의 방정식 다 했는데 뭐 직관 제대로 공부 안 하는 분도 많겠죠.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앞에 거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 그럼 뒤에서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수학이 그런 학문이야. 근데 더 심해져 2학년 되면. 그러니까 대부분 던진다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잘 빠지고 고민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고1에 딱 맞이하잖아? 그럼 수학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아무것도 이해를 못 한다고 수업을 들을 때. 이게 뭐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왜냐면 고1 때보다 더 어려워지는데 양도 더 많아져. 슬프지만 이게 어려워지는데 양이 더 늘어난다니까?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고1 때도 하는 거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못 따라갔었는데 더 어려워지는데 양이 더 늘었어. 야, 그 따라갈 수가 있겠냐? 보편적으로? 거의 다 던진다니까, 그냥. 이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말했잖아.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수학을 던지잖아? 그럼 어느 계열로 갈 수밖에 없냐면, 문과 계열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과 계열이 슬픈 거야. 왜 문과 계열이 슬프냐면, 자, 문과 계열에서도 수학이 되는 애가 있고, 수학이 안 되는 애가 있어. 자, 근데 대부분 애들은 수학이 돼도 난 문과 쪽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수학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문과 쪽으로 가는 애들은 나중에 취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왜 취업이 안 되냐면 지금의 이과나 문과나 수학이 되는 데가 압도적으로 취직 자리가 많아. 그리고 수학이 안 되는 문과 쪽은 거의 취직하는 자리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선생님이 나름대로 대학교를 엄청 잘 간 사람이지. 근데 내가 이제 이과 쪽인데 문과 간 계열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서 수학을 안 했던 애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서성환도 아니고 스카이 얘기하는 거야. 스카이에서 문과대 나왔던 애들이 나중에 좋은 데를 취업을 못했어요. 자, 스카이에서 좋은 데를 취업을 못한다는 얘기는 밑에는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야. 참고로. 그러니까 수학을 안 하고 대학교를 가기는 잘 갈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의 그 진로의 희망이 대학교 공부가 끝이고 취업을 안 할 생각이면 모르겠는데 취업을 할 생각이잖아? 그럼 문과나 이과나 무조건 수학을 해야 돼. 왜냐면 취직 자리가 별로 없어. 수학을 안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수학을 던지잖아.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 수학을 던지면 고등학교 생활이 되게 편해. 왜냐면 거의 수학이 반절을 차지해, 고등학교 공부에. 근데 던졌어. 자, 던지면 고등학교 생활이 편하거든? 근데 대학교도 어떻게 잘 갈 수도 있어. 운 좋게. 근데 중요한 건 시험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대학교 입학이 아니고, 대학교 입학이면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취업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시대가. 선생님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늘어져야 돼. 근데 이제 대부분 애들이 수학 하기 싫어하지. 왜냐? 할 게 너무 많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길인 거야. 근데 힘든 길을 가면 나중에 편해지는 거고, 힘들다고 지금 안 하잖아? 그럼 나중에 갈 곳이 없어져. 그럼 나중에 이제 후회한다니까? 근데 이제 수학을 포기하면 어떤 슬픔이 있냐면, 봐봐. 대학교 때 이제 수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 아, 정말 필요하구나. 근데 엄두가 안 나. 수포자들.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수학이라는 과목이 가장 시작하기가 어려운 과목이야. 뭐 영어 이런 거? 그래, 뭐 맘 잡고 진짜 내가 외우자. 그러면 되는데 수학이라는 거는 암기 과목이 아니니까 이게 내가 마음대로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했던 애들은 그 수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거의 없어.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기는 되게 쉽지. 아, 얘도 포기하는데요? 쟤도 포기는 나중에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어디서? 힘든 길에서. 취업길은 몇 개 없는데 개떼처럼 모여있어. 왜냐? 쉬운 게 가려운 애들이 다 개떼처럼 있는 거지. 나중에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길을 가면 나중에가 편해지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쉬운 길을 가잖아? 그럼 나중에 겁나게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나는 상관없다. 난 지금 쉽고 나중에 힘들게 살 거다. 그거 난 인정하겠다. 난 전혀 불만이 없다. 그러면 가도 돼요. 근데 나중에 나는 힘들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 웬만하면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대부분 애들이 되게 눈이 높아. 요즘 SNS를 하니까 애들이 무슨 월 500을 되게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너 월 500은 몇 프로가 벌 것 같냐? 사람들 중에서. 근로자 중에서 월 500 버는 사람 몇 명이 있을 것 같아? 네가 봤을 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 여러분 10%면 어느 대학교까지 간다는 얘기죠? 10%면 인서울 그냥 찍거든요, 요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최소 인서울 갔던 애들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더라고. 애들이 무슨 SNS를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월 300도 못 버는 사람이 투드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지금 그 돈들, 여러분 하루에 막 옷 사고 막 시원하게 쓰죠? 여러분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300 번다니까? 그런 애 더 조금 버는 사람이 훨씬 많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집세도 내야 되지, 인터넷비도 내야 되지, 다 내고 나면 남는 돈은요, 실제적으로 100만 원에서 1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밥도 사 먹어야 되지. 놀 돈이 별로 없어요. 그게 현실인 거야, 진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이게 월 300이 몇 살 기준이에요? 월 300이요? 30살 때 기준이죠. 30, 40대. 35세? 한 40세? 거의 중소기업 들어가면은 3, 40대 돼가지고 30살에 월급 어떻게 벌어요? 말했잖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번다. 30살 후반대 가면은 거의 5, 6, 700까지 버는 애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SNS에서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눈높이는 너무 높아져 있어, 사실. 그 SNS에 허세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뭐 억대 연봉? 억대 연봉 찍는 애들은 여러분들 서울 연구대급 그런 애들이 다 찍는 거겠지. 나머지 애들은요, 거의 우리나라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랑 근로 임금 차이가 2배가 넘게 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거지, 사실. 뭐 슬픈 이야기야. 근데 대기업 취업은요, 100명 중에 몇 명이 대기업에 취업할까요? 5명꼴 안쪽인 거야. 5%.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하고 있어. 아니, 5%라니까, 거의. 인서울에서도 상위권 대학교만 찍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벌 수가 없다니까?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맨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아이폰 사달라. 야, 사실 자기가 돈 벌어서 아이폰 사는 데가 몇 명이나 되겠냐. 지금 부모님한테 지금 사달라고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나중에 공부 안 하잖아요? 아이폰 같은 거 못 사요. 돈이 없어요.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뭐 10만원짜리 무슨 옷 하나 산다? 쉽지가 않다니까? 그게? 아니, 쉽지가 않아, 그게. 나중에 벌어보세요, 진짜로.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선생님 주변에.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일인 거야, 되게. 근데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냥 대충 살아도 나중에 어떻게 잘 살겠지.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됐었으면 부모님들이 여러분 폭발하게 공부시킬 일이 없다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인 거야, 평범하게. 대부분은요, 사무직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다 주말에 근무를 해야 돼요. 공휴일날 안 쉰다는 얘기야. 공휴일날 쉬는 것만 해도 되게 축복스러운 일인 거야. 쉽지가 않다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그 평범한 삶 있잖아. 남들 쉴 때 쉬고 해외여행 좀 가고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됐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지금이. 그러니까 열심히 사세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대충 살지 말고 나중에 정말로 뭐 소고기를 한번 제대로 먹으라고 싶으면. 자, 요거 범위네요. 좀 잔소리 많이 했지만 결론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대들이 공부를 진짜 안 해. 내가 보면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안 하거든. 그게 역전 찬스가 있는 거야. 다 안 하잖아. 봐봐, 예전에는 선생님 때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 개꿀이네.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해도 성적이 안 올라. 왜냐면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다 열심히 뛰고 있는 거야. 역전이 안 돼. 근데 요즘 봐봐, 애들 다 걷고 있어. 누워 있어. 뒤로 가는 놈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하잖아? 역전이 가능하다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완전 최상위권까지는 못 가겠지.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너무 쉽게 포기한다. 그냥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대충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살면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생각하는 꿈꾸는 삶을 살 방법이 없다니까? 그렇게 인생이 만만했었으면 부모님도 여러분들 막 학원 보내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이유가 없는 거지. 왜냐? 대충 살아도 잘 살만한데. 그러면 놀아.
학원비 다 내지 마, 돈 아껴, 그랬을 거지. 근데 왜 보내겠냐? 잘 생각해보라고. 왜 이러면 투자할까? 자기 자식이 나중에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거야. 아니, 누가 뭐, 부모님이 진짜로 뭐, 여러분들이 뭐 대놓고 뭐, 너 나중에 개고생 좀 해봐라. 말은 그렇게 하지. 근데 실제적으로 부모가 자기 자식이 개고생하길 바라는 부모가 있겠냐? 솔직히 얘기해서? 있을 것 같아, 너 진짜로? 뭐, 개부나 뭐, 이렇게 뭐, 조금 잘못 들어왔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뭐, 그런 경우 없죠. 그냥 공부시키는 거지. 일단, 뭐, 딴소리 이제 그만하고, 요거 보면은 이제 그래서, 요 기울기가 이때가 언제냐? 요때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요때 기울기가 언제냐? 요때가 기울기가 1일 때입니다. 요 기울기, 요거 대입해가지고 나오면 이제 나옵니다. 뭐 2점 나오니까. 그래서 요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A는 1 사이에 있어야지만 함수가 되는 거야. 그 외의 것들은 함수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야. 요 사이에 있어야 돼, 기울기가. 그래야지 이렇게 그려지면서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을 구할 때 이게 최소고 이게 최대가 되는 겁니다. 곱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직방도 알아야 돼. 결론적으로 보자면 직방의 개념을 모르고 기울기 개념을 모르면 또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지 이제 문제들이. 함수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프로 옮겼을 때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다 힘들어 할 겁니다. 대부분 힘들어해요. 다 힘들어하는 건 절대평가가 아니야. 절대평가였으면 망하는 거죠. 상대평가잖아. 다 못 보일 때 나만 어느 정도 보면 돼. 그럼 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야. 어렵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쉽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 상대평가니까. 내가 쉬우면 남도 쉬운 거야.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거야. 어차피 이게 상대평가잖아. 내가 걔 어려운 것들 중에서 남들보다 조금만 잘해도 성적이 올라가는 거야. 어차피. 그래서 뭐 쉽냐 어렵냐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응? 어차피 다 쉽고 어렵고 해봤자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쉽다고 해서 내 성적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냥 사실 어려울 때가 더 성적 올리긴 쉬워. 왜냐면 쉬울 때는 다 같이 잘 맞잖아. 그러니까 성적 올리기가 어려운 거야. 왜냐? 다 같이 맞으니까 하나만 실수해서 막 내려온단 말이야. 어려운 거 할 때가 제대로 공부하잖아? 그때가 성적 올리기가 개꿀일 때죠. 왜냐? 애들 다 바닥 깔고 있는데 나 혼자 다 올라갔어. 그럼 격차가 엄청난 거야. 그럼 다 역전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원래 애매한 애들은 시험이 어렵기를 바라야 돼. 그래야지 다 역전할 수가 있거든. 시험이 쉬우면 역전이 잘 일어나지가 않는다. 격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여튼간에 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질문 있습니까?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냐, 우리 유준이 형? 이거 응. 20번까지 이 형 20번까지 20번까지 했습니까? 21번 21번에 차례입니까? 자, 뭐 합성함수에 대해서 저희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개념이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배웠어. 근데 약간 이런 느낌 생각하면 돼. 합성함수, 역함수는 함수의 연상 같은 거야. 약간 합성함수는 뭔가 느낌이 그냥 함수를 더한 것 같은 느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나오고 또 그거 지나가고 그냥 계속 연달아서 지나가는 거잖아. 대응해가지고 대응시키는 거잖아. 합성함수는. 역함수는 뭐죠? 거꾸로 대응시켜라. 그러니까 약간 함수의 연산 느낌? 그래도 무슨 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거 나오잖아. 이런 거 보면은. 그죠? 이번에 너네 올린 거에서 합성함수의 역함수 개념으로 물어본 문제가 심화 문제 그때 온주정이 나한테 보냈는데 2번에 있더라는데. 봤어? 그 영상?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일단 나중에 보세요. 약간 과거 문제긴 한데, 뭐 그런 문제들도 지금 너네 심화 백양구에서 주긴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백양구 심화 문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게 3번이 없어. 3번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3번은 그 모의고사에서 약간 중킬러급 문제예요. 근데 3번 풀면 엄청 오래 걸리던데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뭐 애들 다 못 푸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걸리던데. 당연하겠지만, 비스무리하게 나오니까 보자마자 금방 푸는 거지. 풀었던 가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처음 보는 문제였다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식도 근데 쌤 그 써놓고 엄청 들던데. 그럼 그 관리를 어떻게 써서 풀어요? 시험 안에. 그러니까 암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지. 암산도 아니던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머지 문제를 겁나 빠르게 풀어내야 돼. 1분부터 10분까지 몇 분 안에 보통 한 15분에서 풀어내야죠. 15분. 응, 보통 상위권 애들 이제 노린다 그러면 15분 내에 1분부터 10분까지 풀지 거의. 10분부터 15분까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간이 잡아오기 시작하는 거지. 뭐 한 3분 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어려운 것들은 10분 정도 잡고 풀고 7분에서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러니까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뒤에 갈수록 한 문제 한 문제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 한 문제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량이 2배, 3배도 늘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야. 상위권은. 공부량이. 근데 그 앞에 좀 문제 맞추는 거는 좀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거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거기만 맞춰도 3등급은 그냥 나와요, 그냥. 잘만 맞추면 내가 몇 개 찍어서 맞잖아? 2등부터 넣을 수 있어, 잘못하면. 근데 그것도 안 한다고, 요즘 애들은. 그 정도. 쉬운 문제 푸는 것도 공부 안 한단 말이야. 함수는 더 심하지 않을까? 이번에 함수 파트잖아. 더 심할걸? 이제 평균 더 떨어질 겁니다. 이제 평균이 올라가지를 못해. 고2 되잖아? 더 떨어져, 평균이. 못 올라가. 왜냐하면 애들이 수학 공부를 던지는 애들이 점점 많아져. 밑에서 끌어당깁니다. 평균에 못 올라가요. 자, 1044번 해봅시다. 1044번. 1044번. 1043번 하나 풀어볼까? 1043번 안 풀어줬지? 1043번 탕 문제 하나 풀어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함수는 웬만하면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려고 해. 왜냐면 어려우니까. 자, 쉬우면 막 그냥 빨리 나가면 되는데 어려워. 이거 반복도 또 시켜야 돼. 어려워서.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복습하고 반복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0%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참고로 선생님도 되게 나름대로 IQ도 좋고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해서 했겠지만 처음 볼 때, 두 번째 볼 때 이해 능력이 달라요. 뭐 밑으로 가면 더 심해지겠죠? 밑에 공부 안 했던 애들.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십시오. 미친 듯이. 공부하십시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 요거 G 인버스를 줬기 때문에 이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GX 왜냐? G 인버스 3의 2는 G2는 뭐랑 똑같은 거죠? G2는 3이다. 바꿔버리면 되니까 역함수 주면 바꿔버리면 되니까 G는 3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딱 대입해요. 그럼 B가 나와요. 그러면 2를 대입하면 3분의 2 더하기 B가 되겠죠? X 2 대입하면 이게 3이니까 B는 뭐가 나오냐면 3분의 7이 나옵니다. B가 뭐가 나온다고요? 3분의 7이 나와요. 이렇게. 대입해서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요것 때문에 대입해가지고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B 값을. 이제 모르는 게 이제 뭐냐? A를 알아야 되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합성함수를 구해요. 자, 그래서 이제 개수비교법을 쓸 거야. 항등식이니까. 자, X가 G로 들어가면 뭐로 나온다?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7로 나와요. 이게 다시 F에 들어가는 거죠. 자, X가 들어가면 요로 나오겠고, 요게 다시 들어가죠. 그럼 여기 뭐가 되냐? 요 X 자리에다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A에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7 빼기 3이 X 더하기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합성함수를 줬으니까. 지금 우리 잘 못 알아듣고 있는 우리,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앉아있는 얼굴로 있던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림차순 정리하면 3분의 AX 플러스 3분의 7A 빼기 3은 X 더하기 C니까 개수비교법을 쓰면 요게 1이죠. A는 몇이 된다 그러면? A는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3이 들어가면 7 빼기 3이니까 이게 4야. 상수함끼리 같아야 되니까 C는 뭐가 된다? 4가 됩니다. 자, A 3 들어가면은 이게 7 빼기 3이니까 4니까 상수함끼리 같아요. 그래서 A, B, C가 나와요. A, B, C를 다 더하면 7 더하기 3분의 7이니까 1번 답이죠? 3분의 21, 3분의 28이 되겠네요. 이게 1번 답입니다. 자, 결론은 다 구했어요. 얘가 3이에요. 그 다음에 C는 몇이었냐면 4였어요. 다 구했습니다.
A, B, C는 다 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라고 봤더니 G 인버스 1에 F의 마이너스 1 값. 일단 F 마이너스를 구해봅시다. 자, F 마이너스 여기 대입하면 F 마이너스이 나오는데 마삼이니까 마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G 인버스 마6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 역함수 안 구한다고 했죠? 역함수 안 구합니다. 그럼 얘를 뭐라 넣냐? K라고 놓을게요. K라고. 그러면 GK는 뭐가 된다? 마6이다 라고 해서 K 값을 구하겠습니다. 역함수 안 구합니다. 자, G, F-1이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G 인버스 마이너스 6이 K라고 나와서 K 값 구할 때 바꿔 올 거예요. 일단 대입해요. GK. 3분의 1K 더하기 3분의 7이 마6이 되는 K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높은 거죠.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안 구해요. 넘어가게 되면 3을 일단 곱하고 넘길까요? 3 곱하면 K 더하기 7, 3 곱하면 마이너스 18. 넘어가면 K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5. 답은 마이너스 25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섞여져 있을 때 문제 이번에 출제가 100% 되겠죠. 합성함수, 역함수. 함수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면 합성시키고 역함수하면 더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에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막 문제도 안 풀고 했는데 잘할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야, 그러면 나도 참 좋죠. 가르치기만 쉬웠겠냐. 여기는 죽을똥살똥 해도 잘 이해 못하는 애들 많아요. 대학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뭐 하루에 막 수학에다 최소 2시간씩 하는 애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수학이에요. 많아요. 여기 반은 뭐 그렇게 공부하는 아무도 없지만 뭐 하루에 뭐 10분도 제대로 안 보내가 대부분이 하겠지만 그렇게 진짜 2시간씩 하는데도 아니, 10분은 가요. 그런 애들 많잖아. 근데 이제 진짜로 2시간씩 자기 공부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 애들도 어렵다고 하는 데가 여기 부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안 했는데 모르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알면은 여러분 천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참 좋죠.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운 학문이야 원래가. 원래 수학이 어려운 학문이에요. 예전에는 누구만 수학을 했죠? 천재들만 했어. 아이씨 미안한데 진짜로 옆집 아저씨들이 수학 공부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수학이 원래 어려운 거니까 아주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지 않으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 중학교 때까지 쉬웠는데요. 중학교 때까지 쉬웠죠. 중학교 때까지 쉬웠죠. 몇 번 얘기하지 않냐? 선생님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시험 때 수학책을 핀 적이 없어. 하지만 항상 몇 점이었다? 항상 100점이었어요. 중학교 때 수학 쉽잖아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왜냐면은 그냥 개념 듣고 조금 몇 개 풀고 뭐 이렇게 하려니 막 빡세게 나오지 않잖아. 중학교 때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절대로 안 되죠. 선생님이 이제 참고로 선생님이 나름대로 머리가 좀 좋았기 때문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 중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이게 머리로 되지가 않아. 진짜로. 대학교 가잖아요? 여자 대학교 가서 선생님 수학 배우잖아? 사람이 아주 겸손해집니다. 겁나 어려워. 고등학교 수학보다 훨씬 어렵거든? 야, 진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나중에 이제 보세요. 대학교 때 이공계통 가는 애들 나중에 보세요. 사람이 이제 겸손해집니다. 상당히. 천재들이 세상에 많아요. 자, 요거 일단 볼게요. 자,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걸 물어보는 거지. 이거를 먼저 연산해야 되는데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 유준영 어떻게 되냐? 배웠잖아. 합성함수 역함수 어떻게 되죠? G of F 인버스 어떻게 돼? 지금 복습을 하나도 안 하고 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지금. 강수. 순서도 바뀌어요. 자, 합성함수 역함수 하면 순서 바뀌면서 인버스 다 들어갑니다. 이게 되는 거야? F 오브 F의 인버스 오브 G의 인버스 오브 F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자, 얘 바꾼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결합법칙을 성립하니까 순서만 잘 따지면 앞에를 먼저 하든 중간을 먼저 하든 마지막을 먼저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근데 F랑 F 인버스를 합성함수 시키면 이게 뭐죠? 항등함수란 말이에요. 있으나 만한 거예요.
자기 자신 들어가면 자기 자신 나오니까. 이건 없애버려도 되는 거죠. F하고 F 인버스를 합성시키면 어때요? F가 같죠? 인버스가 다시 오죠? 결론은 뭐야? 항등함수야. 갔다 다시 오는 거야. 이게 역함수잖아. 자, 목표 꼭 하세요. 이거 내가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다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저번 시간에도.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다 하면은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가능하거든. 배우는 게 별로 없어. 다시 다 해줘도 되거든. 고등학교 때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 정말 슬픈데 다 다시 해주면 자, 이게 없어져요. 그럼 이게 결론은 뭐냐? G 인버스 오브 F의 파이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똑같아. 여기서 너 F에 들어가서 8이 들어가죠. 8이 들어가면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24 더하기 되니까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야? 23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또 뭐라 합니다. 여기서 안 구합니다. 또 이거 K라고 나와가지고 GK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3이 되는 K 값을 구하는 거죠. 넣어가지고.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안 구하죠. 맨날. 각각 G 마이너스 저거 F 뭐예요? F 파이 들어간 거. 파이 들어갔다고. 네, 저게 저거예요. G 마이너스 1 저거예요. G 아니 저거 위에. 요거? 아니 저거 아래 네. 요거? 아니 저거 G 막 지역함수 F. 여기 있잖아. 남았잖아. 네. 이거 파이 넣어야 되잖아. F 어디갔어요? 얘랑 얘? 없어졌잖아.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는 없어진다고 했잖아. 어차피 자기 자신 들어가면 자기 자신 나오니까. 그 F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얘는 없어졌으니까 여기 넣어야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파이 넣을 거잖아. 그럼 파이 먼저 F에 들어갈 거 아니야. 네. 그럼 F 파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3 나온다. 파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3 나온다. 아. 지금 여기 넣은 거야. 그냥 F에다 넣은 거야. 파이부터 넣기 시작하는 거야. 파이 여기다 넣어가지고 나온 게 마이너스 13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수면 G 합성해서 F 마이 하면은 응. 나오잖아요. 다시 F. 요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순서 바뀌면서 이렇게 쓰여질 거 아니야. 여기가 지금 써야 되는데 여기가 쓸 때 F 인버스하고 G 인버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F랑 F 인버스 하면 아빠가 F 나온다며. 요게 항등함수라고. 들어가다가 나오잖아요. 어. 그럼 나온 값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간 거랑 나온 거랑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5가 들어가도 5가 나오잖아. 네. 굳이 넣어둘 필요가 없잖아. 아 그런가? 아니 5가 들어가면 5가 나오니까 굳이 들어가서 또 똑같이 나올 텐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10이 나왔어. 그냥 항상 봐봐. 항등함수가 10이 들어왔어. 그럼 10으로 갈 거 아니야. 아니야? 네. 이 연산을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 안 한다. 그래서 없앤다고 그래. 항등함수는. 아니 5 들어가면 5 나오고 10 들어가면 10 나오니까 굳이 들어가서 안 바뀌잖아. 아무것도. 연산을. 이거 F 마이 F 인버스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데 전혀. 역함수에 대해서. 일단 함수가 있었다고 줘봐.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다 집에 안 해보고 있는 게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F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이면 5로 가는데 저 5에서 1로 간 거잖아요. 그래 1에서 5로 갔는데 5로 1로 갔잖아. 네. 그럼 1에 들어가면 어차피 1이 나오는 거잖아. 네. 할 필요가 없잖아. 연산을. 그러니까 1을 추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을 나오니까. 뭔 일이 나온다고 추가한 거야? 그러니까 F하고 저 F 인버스가 어. 그 뭐지 만약에 저기 F 인버스가 2면은 어. 다시 2로 나올 거 아니에요? 어. 그럼 그 2가 나오니까 그 2라는 값을 다 추가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추가시켜주냐고. 용이 아니니까. 아니 실수 전체가 범위인데 뭘 추가하냐고. 원래부터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인데. 네. 정의역이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건 이게 예시를 든 거고 그냥. 네. 그냥 우리 지금 모든 그러니까 암시 전체가 무슨 값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들어가서 나오겠지. 여기 앞에 있는 것부터 들어갈 거 아니야. 네. 여기 8부터 들어갈 거 아니니까. 네. 여기부터 들어간다니까 순서대로. 네. 차근차근 들어갔지 나왔지 또 들어가지 나왔지 나오면 또 들어간다고 그 값이. 아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나올 필요 없겠네요. 똑같이 나오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에 연산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여기가 만약에 11이 나왔어. 그럼 충분히 11이라고 그냥 답은 어차피. 아 할 필요가 없다고 연산을. 그래서. 근데 이거 뭐지? 자, 무조건 뒤에서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순서가 약속을 했으니까 뒤에서부터 하기로 함수가 무조건.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 앞에 거 영상을 다시 다 보세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 문제를 많이 풀면 시험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니까. 이게 내가 맨날 여기 가르치다 보면은 선생님 수업 안 듣고 문제만 풀면 안 돼요? 이런 애도 너무 많아. 근데 망한다니까 그러면. 아니 개념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푸는데 지 맘대로 푼다니까. 내가 너무 많이 봤어 그런 애들을. 그러니까 영상을 계속 보라니까. 영상을 보고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또 보고 하라니까. 근데 내가 보면은 애들이 어떻게 푸는 애들이 많냐면 영상을 안 봐요. 보면 졸리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니잖아? 그럼 영상을 계속 봐야 돼. 영상을 이해가 한 번 본다고 이해를 100% 못한다니까? 영상 보고 풀고 영상 보고 풀고 이 시간이 반복돼야 돼. 근데 한 번 보면은 안 봐요. 그러면 이게 파국의 시작이야 여러분들. 아 진짜 내가 문제 좀 많이 풀어가지고 수학 시작이 안 는다니까. 개념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구하면은 GK니까 대입하게 되면 4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3이니까 4K는 마이너스 24가 되겠고요. K는 마이너스 1에서 요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자, 하여튼간에 영상을 무조건 보세요. 특히 우리 누구냐 안 나온 애들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1대1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고등학교 때는. 왜냐면 너무 설명할 게 많아. 그러니까 영상을 왜 다 찍냐면 안 와. 그럼 내가 걔를 위해서 다시 그 강의를 다시 해줄 수가 없다니까. 중학교 때는 좀 안 오잖아. 근데 설명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안 와도 다시 설명해주면 돼 솔직히 말해서.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불가능해. 너무 설명할 게 많아.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무슨 내 과잉가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못한다고. 강의를 계속 반복하는 거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영상을 정확히 봐야 돼. 그리고 제발 볼 때 대충대충 보지 마세요. 제발 무슨 드라마 보듯이 그냥 누워가지고 대시 졸릴 때 그냥 대충 보고. 이게 드라마가 아니야. 지금 미친 듯이 보고 봐도 지금 이해가 할뚱말뚱하고 있는데 무슨 드라마를 보듯이 보고 있으니까 망한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답이 없어요. 자, 이어서 봅시다. 1047번 평문제. 자, fx가 2x가 되고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될 때 hx는 뭐냐. 그래서 습관을 다 바꾸세요. 중학교 때 선생님 개념 영상 잘 안 봐보고 그냥 풀어도 다 성적 나오는데요? 아니, 중학교 때 그래 그때. 고등학교 때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다니까. 정규 1등도 개념 영상을 몇 번씩 보는데 여러분들 대체 뭔 깡으로 안 보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천재예요? 내가 개념책을 몇 번을 반복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영상도 엄청 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중학교 이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제 고2 되면 더 빡세질 거라니까. 중학교 때 모든 공부했던 거 다 버리세요. 다 짤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 자, H1 구하라고 하는데 H1 구하라고 해요. 자, 요 문제에서 일단 아는 게 뭐냐? F랑 G예요. 얘는 알아요. 얘는 아는 거죠.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다 역함수 구해요? 역함수 구해요? 일단은 구하라고 하는 거는 H1이에요. 몇이다? H1입니다. 자, H1에 내가 뭐라 넣을 거냐면 그냥 K라고 넣을게요. 자, H1 뭐라고 넣는다고요? K라고 넣을게요. 여기 A1이 들어갈 거예요. 1이 들면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자, 1을 넣을게요. 잘 해보세요. H1이라고 하니까 1을 대입할 거야. 그럼 H1이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서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K라고 넣을 거라고 모르니까. 됐어? 그러면 이게 답이 이렇게 돼. G 인버스 오브 F 인버스 K가 되겠고요. 여기는 뭐가 된다? F1이니까 F1은 몇이야? 2가 됩니다. 자, 됐어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제 자 봐봐.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거야. 여기까지. 네, 나중에 이가 돼요. 얘 대입하니까 F에다가. 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역함수를 우리가 양변에 취하면서 없애버릴 거야. 자, 봐봐. 내가 얘를 없애고 싶어.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좌변과
우변에다가 g라는 함수를 취해. 합성을 취해. 이렇게. 자, 순서 맞춰야 돼요. 이 연산을 취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합성을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없어져요. 항등함수가 되면서. 그래서 g를 여기다 취한 거야. 양변에다가 g라는 함수를 취한 거야. 그래서 역함수 없애는 방법이야. f 인버스 k는 그럼 뭐가 됐다 지금? g2가 된 거야. 양변에다가 g를 취한 겁니다. 함수를. 대응을 더 시킨 거야. 좌변에다도 g라는 대응을 시킨 거고. 왜냐면 같은 값이 나왔는데 g라는 대응을 시키면 같은 값으로 가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양변에 g라는 대응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게 없어져요. 자, 인버스 없애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또 얘를 없애고 싶잖아.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F를 취하는 거야. 근데 봐봐. 이 합성함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 왜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앞에다가 취하게 되잖아. F를.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앞에다가 취해야 돼.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순서가 너무 중요해. 합성함수가 왜 순서가 중요하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는 순간 이거를 뒤에다가 쓰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냥. 앞에다 썼으면 얘도 무조건 앞에다 써야 돼. 요 안에 못 들어가긴 하겠죠. 그럼 이게 또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져요. 그럼 좌변에 K만 남는 거야. 그러면 F 오브 G2를 더하면 그게 바로 K 값이 되는 겁니다. 말했지만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역함수를 거의 안 구하고 풀어요. 어떻게든. 역함수의 슬픈 이야기인데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긴 하지만 문제 풀 때는 역함수를 거의 구하는 경우가 없어요. 너무 오래 걸리면. 귀찮으니까. 그리고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역함수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안 구해요. 그럼 이제 구해봅시다. K는 G2. 2 들어가 되죠. 2차 함수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나중에 이제 구할 수 있는데, 한번 나중에 이렇게 배울 테고. 자, 구하면 G2가 되면 마6 더하기 4니까 뭐가 나오죠? 마6 더하기 4니까 F 마 2가 되겠죠? 자, 마6도 대입하면 몇이 되는 거죠? 마 4가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뭐다? 마 4다. 답이. 자, 요런 문제들. 그래서 요 역함수를 없앨 때 양변에다가 항등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합성시키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를 되게 많이 이용을 해요. 문제 풀 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여튼간 이 합성함수 역함수 개념이 아주 쉽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 여러분들. 이게 개념적으로 직접 해보면서 쉽지 않다. 자, 유형 22번을 갈게요. 유형 22번을 가는데 유형 22번은 앞에 문제랑 똑같아요. 합성함수에 대한 똑같거든? 자, 유형 22번. 앞에 거를 내가 되게 자세하게, 요거 은근히 출제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문제를 보면은, y는 x가 지나가고 있죠? y는 x. 그 다음에 fx가 요 밑에서 치고 올라와요.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y는 fx가.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점이 여기가 a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y는 x랑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도 뭐가 된다? a가 되겠죠? 자, 여기가 a라고 했으면은 여기 y는 x랑 만나는 점이면 x, y 같은 거니까 여기도 a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게 오른쪽 가면 이게 b예요. b가 또 올라가죠. 여기도 뭐가 된다?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만나는 점이 c가 되는 거죠. 다시 올라가면 여기도 c가 될 거고 만나는 점은 뭐가 된다? 여기는 다시 d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2까지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도 y는 x가 있는데, 그러면 봅시다. 일단 a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a는 어디로 가는지 대응되는지 몰라. 이 좌표를 모르죠? y 좌표를 몰라요. 일단은 우리가 이게 y는 fx니까 이렇게 그릴게. x라는 정의역에 지금 누가 있냐면 a, b, c, d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를 따라서 다시 A, B, C, D로 가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일단 B는 어디로 갔다? B는 A로 갔다. B, A가 찍히죠. 여기 B, A가 찍히는 거니까 B는 어디로 갔다? A로 갔다. 이 함수가 지금. 그 다음에 C는 어디로 갔다? C, B가 찍히니까 C는 B로 갔다. D는 어디로 갔다? C로 갔다. 지금 이런 그래프가 된 거예요. 자, 이까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갔다는 거야. 그럼 F 인버스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이게 fx니까 F 인버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가는 거야. F 인버스. 빨간색으로. 이게 F 인버스예요. 역함수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이것만 알면은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면 F, 이건 사실 난 그리지도 않아. 이거예요. 자, C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C가 들어가면 역함수니까 반대로 보는 거지. 그러면 C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D가 나오죠. 여기도 하면 D 나온다고. 거꾸로 가니까. 다시 D가 들어가는 거야. D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2가 나오죠. 답은 2인 거예요. 끝이라.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그래프로 되어 있지만 대응을 보고 대응에서 거꾸로 간 게 역함수니까 그거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에서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를 대응 관계를 이렇게 보놓고 보면 되게 심플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선생님 저 그래프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난 사실 그래프를 그냥 봐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 보면 전에 다 보이는데 안 되는 친구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대응을 만드세요. 만들면 실수할 확률이 없어요. 저렇게 만들어놓고 실수하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데, 역함수 나오고 막 신나고 막 그냥, 아주 신났죠? 자, 그러면 1049번 한번 풀어보세요. 절대값을 포함한 거, 절대값 포함한 건 일단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거 학교 시험만 보고 학교에서 절대값이 있어요. 이제 유형 24, 25 있는데 저는 이제 너네 교과서 좀 보고 배우냐 안 배우냐에 따라서 가르치 장관 줄게요. 그건 일단 패스를 할게요. 킵해 놓으세요. 자, 요거 하나 펴고 쉽시다. 지금 문제 풀다가 뭔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뭐 그리라고요? 유준영? 대응. 1049번 똑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기 전에 직접 해보세요. 이게 해야지 머릿속에 남아. 직접 하나. 대응을 알아요. 그림 그리는 응, 이렇게 찾으라고. 자, 일단 이 문제에서 힌트를 줄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요, 다 무슨 대응이죠?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지, 이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1대1 대응 함수인 거야. 정의역도 1, 2, 3, 4, 5, 9. 공역도 1, 2, 3, 4, 5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지금 이걸 나타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냐? 그래프로 보는 거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나야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대응으로 보라고. 대응 관계로. 볼 때. 이렇게 보라고. 지금 안 준 게 두 개가 있어. 일단. 자, F1은 어디로 갔냐, 유준영? 1호 갔죠? 그려주세요. 근데 7밖에 못 나왔네. 자, 그 다음에, 그냥 풀면 나오죠? 2로 간 거는 어디로 가죠? 바로 갔죠? 그죠? 그럼, 마지막에 5로 간 건 어디로 갔죠? 1로 갔지. 맞아, 안 맞아? 근데 물어본 게 뭐냐면, F 인버스 3하고, 뭐를 더하겠죠? F 인버스 5잖아. 그러니까 뭐냐? 안 간 거를 나온 거야. 얘랑 얘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해됐어? 그럼 이게 총 몇 가지밖에 안 나오냐면 3은 3 또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5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대 대응이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가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3하고 5가 갈 때는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합은 항상 몇으로 일정하다? 7로 일정하겠죠? 뭐 3에서 왔다고 친다고 치면 만약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 그럼 거꾸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반대로 가도 어차피 3, 4로 가야 돼요. 결론 얘는 합은 항상 일정이에요. 몇이다 그래서 답은 7인 거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에서 보면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서 보세요. 별게 없다니까? 대응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1050번도 막 그런 식으로 푸는 거야. 항상 내가 봤을 때 그래프가 현혹이 돼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요거를 대응으로 한번 표기를 해봐가지고 문제에 접근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역함수 관계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잘 풀릴 것이다. 잠깐 쉬었다가 유형 23번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천하율은 나타나질 않네요. 빨리 나가요. 우리 잠구러기들 항상 밤에 잠을 자십시오. 항상 내기했지만. 자,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인데 역함수가 그래프로 보자면 이런 거지. 본함수에서 대응됐던 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원래 본함수에서 이렇게 대응됐던 거를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대응됐을 거 아닙니까? 본함수에서. 그래서 이 본함수에서 찍혔던 좌표가 원래는 뭐였냐면 이렇게 이 좌표가 찍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1,5가 찍히는 거고 2,6이 찍히는 거고 3,4가 찍히는데 이게 역함수가 되면은 F 인버스가 돼버리면 이게 5가 1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4가 3으로 가게 되고 6이 2가 되게 되니까 이 좌표가 반대로 이렇게 찍혀요. 역함수가 가게 돼요.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프에서 봤을 때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x, y 자리가 어떻게 된다고? 바뀐다고요. 그러면 그 그래프에서 x, y 자리 바뀌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가 대칭에서 배웠겠지만 y는 x 대칭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잘 봐봐.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돼. 여러분들 결론은 그림놀이란 말이야. 고등학교 수학이 결론은 이런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 그려볼게. 여기 y가 x가 있어요. 일단 그림 못 그리는 애들이 있으니까요. 은근히 또 그림 못 그리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증가하거나 감소가 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2차 함수를 완전히 잘라서 썼어.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릴게. 자, 이렇게 그렸어. 2차 함수를 딱 잘라 쓴 거야. 자, 얘는 이제 1대 대응이 했죠? 자, 요거를 마이너스 x 대칭해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까? 요거 봐봐. 이거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이거 그래프 그리면 마이너스 x 대칭해서 그리면 이거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대칭 어떻게 그리냐, 도윤아? 어떻게 그려, 도윤아? 그 마이너스 x 대칭해서 그리면 어떻게 돼? 이게 원래 함수야? y는 fx였어, 이게? 대칭, 야, 거기 지금 없는 문제야. 이거 지금 개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책에 없는 거야, 지금. 역함수라는 거 마이너스 x를 그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프가. 이게 역함수 그래프인 거야. y는 x를 대칭해서 그린다고. 접히기. 데칼코마니처럼. 이게 y는 f 인버스 x 그래프가 된다. 그러면서 여기 정의역과 치역이 이게 치역이 되고 정의역이 돼요.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야. 그럼 잘 봐봐. 이런 그래프에서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지금 봐봐. 내가 지금 역함수를 그리는데 지금 몇 개 그려보는 거야. 제발 좀 그림 좀 그려. 대충 하지 말고 맨날 그냥 애들이요 그냥 그림도 하나 안 그려. 맨날 공부시키면은 함수 그리라고 하면 맨날 함수 그린 적도 없어요. 공부를 그렇게 더럽게 안 해요, 진짜로. 내가 보면은 집에 가서 그래프 하나 안 그리고 대칭도 못 그려요. 그런 애들이 수득하거든? 그죠? 슬픈 이야기죠. 대칭도 못 그리는 애가 수득한데 중요한 건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안 맞는다고. 그럼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자, 잘 봐. 이게 이렇게 되면 절대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안 만나.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 원래 함수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려져. 원래 함수 자체가 이렇게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서 디디디디디디디딘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 마이너스 대칭이니까. 그럼 잘 봐봐. 이게 봐봐. 잘 보라고. 이게 대칭이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만나는 이 교점을 구하라면 이게 이 교점이란 말이야. 이 교점이 어디서밖에 생길 수가 없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어디서밖에 생길 수가 없냐면 이 y는 x 위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알겠지만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해줄게. 원래 함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둘을 연방하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 연방하는 게 아니야. 교점 구하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 왜냐면 무조건 y는 x 위에서만 교점이 생겨.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어떻게 접근해야 돼? 원래 함수, 역함수의 교점 구하라고 하면 원래 함수랑 뭐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야?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 이게 500만 배 계산이 간단해요. 이게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발 좀 그려. 그리면 알게 돼. 내가 이거 뭐 그냥 한번 여러 번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너무 안 그리니까 애들이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 굳이 역함수를 안 구해도 돼. 왜냐? 교점은 다 y는 x 위에 생기니까. 무조건 y는 x 위에 생기니까. 왜냐? 둘이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그림도 그려보시고 정의역, 치역도 다 바뀌어요. 역함수 그래프 뜨면.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예요. 아직 무리함수 안 배웠는데 뒤에서 이제 배울 거긴 하거든.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또 봅시다.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직선도 많이 나오잖아. 직선도 많이 나오잖아. 자, 이게 y는 x 대칭인데 나중에 다 그려보세요. 그림 그리면서 이해하라는 거야. 요게 y는 x라고 했다봐.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였어. 직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이거 역함수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1차 함수의 역함수는 1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교점은 다 어디서 생겨? 무조건 y는 x 위에 생겨. 그림 그려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1051번을 풀 건데 이 개념으로 푸는 거야. 일단 왜 역함수는 y는 x 대칭으로 그리냐? xy 자리가 바뀌니까. xy 자리 바뀌는 거는 어떻게 뭐 대칭하면 바뀐다고 했어? y는 x 대칭하면 바뀐다고 앞에서 배웠으니까. 증명도 다 했으니까 앞에서. 그거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럼 1051번을 보자면 이런 거야 지금. 원래 함수 fx하고 뭐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냐면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다고. 얘하고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얘 역함수 구할 필요가 없다고. 누구하고 누구 교점을 구하면 된다고? 얘하고 fx랑 누구 교점을 구하면 된다고?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고. 역함수 안 구해도 된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미안하지만 역함수가 정말 조금 왕따 같은 느낌이지. 역함수를 거의 안 구해 문제 풀이다가. 구하는 경우가 진짜 드물어. 그래서 얘랑 연방을 때려. 그럼 교점인 거야.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당연하겠지만. 1차 방정식이에요. 목표면 인간이 아니죠. 넘어가게 되면 마삼이고 넘어가면 x에서 4분의 x 빼니까 4분의 3x예요. 역수 곱해주면 3분의 4 곱하면 x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 교점은 마이너스 4, 마 4예요. y는 x 위에 있으니까 xy 좌표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교점 좌표는 마이너스 4, 마 4입니다. y는 x 위에 있으면 무조건 xy 좌표 같아요. 그래서 이게 ap야. 더하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역함수랑 교점 구하라고 할 때 제일 멍청하게 푸는 놈들이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연방 때리는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멍청하게 푸는 놈들이 있어요. 절대로 역함수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원래 함수와 역함수 교점 구하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냥 원래 함수랑 y는 x 교점 구하면 되는 거야.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제발 이거
잊어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림 몇 개 그려보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안 그린 놈들이 꼭 있죠. 까먹는 거예요. 하라면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해보라고 시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 문제가 나오게 되면 1055번을 보세요. 1055번은 잘 봐봐.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항상 정의역을 제한해요.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잘 보세요. fx가 2차 함수가 나와요. 근데 2차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전체 범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잘라서 쓰는데 여기서는 잘릴 때 어떻게 자르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잘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대칭축이 어디냐? 대칭축이 문제에서 줬어요. x가 1일 때입니다. 그래서 어디만 갖다 쓴 거냐? 여기만 갖다 쓴 거야. 그래프에서. 여기만 갖다 쓴 거야. 정의역이 1보다 커놨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안 쓴 거야. 그때 이 그래프하고 뭐하고 두 점에서 만났냐면 역함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대. 자, 그 얘기는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결론은 얘랑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얘하고 y는 x가 몇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얘하고 누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y는 x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게 이런 모양인데 a에 따라서 이게 위에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지금 y축 평행이동 하고 있는데 결론은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두 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한 점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이게 y는 x에 있었어. y는 x가 있는데 요 a에 따라서 2차 함수가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y축 평행이동인 거야.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으면 안 돼.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요렇게 되도록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때부터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계속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요 꼭지점이 이렇게 만날 때.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면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자, 이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두 점 만날 때를 찾는 거야. 이거 꼭 y는 x에서 만나네요. 아,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 있잖아. 역함수 그릴 때 뭐 대칭으로 그린다겠어? x. 그래, 근데 뭐 다른 게 왜 나오냐고, 지금 대체. y는 x 대칭이니까 다 y는 x를 교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고, 모든 게. 아니, 좀 색다르게. 색다를 게 뭐가 있어? 그래프를 다 그려보세요. 나머지에서 만날 수가 없다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이거 뭐 색다르고 할 게 없는데, 여러분 그래프를 다 그려보세요. 무조건 교점은 y는 x 위에서밖에 안 나온다니까,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자, 요게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요렇게 접할 때. 요렇게 접하게 될 때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접할 때보다 더 작아야 돼. A 값이. 그래야지 두 점에서 만나. 접하는 것보다 위에 가면 이제 안 만나요. 빨간색이. 이렇게 될 때, 접할 때. 요 사이에 있어야 돼. 접할 때보다 위로 가면 이 함수가 안 만나요. 이제. 자, 접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접할 때를 구하는 방법은 판별식을 써서 구합니다. 판별식이 0이다. 이게 판별식 나오는 건 아마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공부 안 했던 애들은 저 뭔 헛소리 하냐 이런 생각했지만 엄청나게 나왔어. 그냥 교점 개수 구하는 거는 연방하면 다 2차 방정식 나오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바로 교점의 개수다. 그래서 그 얘기도 아마 미친 듯이 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지겹게 얘기했을 텐데 그래도 뭐 난 모르겠다. 공부 안 하겠다. 모르는 거죠. 뭐. 자, 그럼 일단 요때부터 봅시다. 여기가 1인데 여기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결론은 y는 x에 있으니까 이게 1,1인 거야. 그러니까 꼭지점이 1,1이 될 때부터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꼭지점 1,1. 얘가 1,1을 지나가야 돼. 그때 a가 몇이냐? 1,1 대입해보면 1 빼기 2 더하기 a니까 a는 2가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뭐야? a가 2일 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해. a가 2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접할 때 찾아야 돼. 접할 때. 접할 때 찾는 방법은 얘랑 누구랑 연방한다? 얘랑 연방하는 겁니다. x하고. 이 둘이 연방하는 거야? 교점 찾는 거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x다라고 놓고 둘이 연방을 때려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이렇게 연방 때려서 2차 방정식 만들고 여기서 판별식 쓰면 됩니다. 접할 때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라고 해서 a 값을 찾습니다. 접할 때 판별식을 써서 그러면 9 빼기 4a는 0이니까 접할 때 a 값은 4분의 9가 나옵니다. 요렇게 접할 때가 a가 4분의 9예요. 2보다 조금 크죠? 그래서 4분의 9인데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것보다 작아야 돼.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두 점에서 만나면 4분의 9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a 값의 범위입니다. 접할 때보다 작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x 만날 때부터 범위니까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56번까지 봅시다. 그럼 이제 함수 아파트가 끝나 이제 유리함수로 넘어갈 건데. 자, 1056번 오늘 아마 유리함수 앞에 그냥 계산하다 끝날 것 같아요. 유리함수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오늘은. 앞에 쓸데기 없는 게 많이 있는데 다 풀 필요는 없어요. 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라고 할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자, 잘 봐. y는 fx랑 y는 gx로 둘러싸인 데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봐봐. 둘이 y는 x 대칭이니까 이런 거야. 여기 y는 x가 있어. 원래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역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y는 gx가. 그래서 지금 뭘 구하라는 거냐면 이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자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대칭이니까 원래 함수랑 y는 x 사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걸 몇 배 하면 된다고요? 2배 하면. 역함수를 또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역함수를 안 구해. 그냥 정말 역함수한테 미안한데 역함수가 약간 왕따 느낌인 거야. 역함수를 구하려지를 않아요. 개념만 쓰지. 그래서 얘랑 둘러싸인 너의 넓이를 구하라면 이 두 개 사이에 y는 fx랑 y는 역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뭐를 구하냐? y는 fx랑 y는 x 사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걸 몇 배 해준다? 2배 해준다. 2배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굳이 몰라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문제가 1056번 문제가 그 문제예요. 똑같아. 원래 함수랑 y는 x 사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된다고요? 2배 해주는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이 문제를. 자, fx를 어떻게 줬냐? fx를 뭐라고 줬냐면 지금 2분의 1 x 더하기 9. 어차피 뭐 증가로 계속 준 것 같아요. 증가로. 어차피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2x 플러스 9라고 해가지고 0을 기점으로 기울기가 2였다가 0,9죠? 0,9 기울기 2짜리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기울기가 2분의 1로 바뀌어요. 갑자기 이렇게. 이게 y는 fx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뭘 그린다? y는 x를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몇 배 하면 답이 나온다거나 2배 하면 나온다. 그래프를 다 그려봐야 돼요. 제발 그래프 좀 그리세요. 그래프를 못 그렸다. 이번 시험을 포기하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그냥 넘어가잖아? 그러면 2학년 때부터 그냥 수학 던지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못 그리는 애들은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게 무조건 첫 번째야. 그래프를 못 그리고는 수학을 할 방법이 없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안 그려봤는데요? 무조건 그리래요.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어, 지금. 근데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애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지금 못 그리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려. 그래가지고 하나같이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그냥 하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진짜로 많이 그려야 돼. 자, 먼저 교점을 찾을 거야. y는 x니까 얘하고 이 교점 찾아봅시다. x. 그러면 얘랑 교점하면 2x 플러스 9랑 x랑 교점 찾으면 x는 마이너스 9예요. 요때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랑 교점 찾아요. 2분의 x 플러스 9하고 2분의 x 플러스 9하고 x랑 교점 찾으면 넘어가면 9는 2분의 x니까 x는 18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점은 몇이냐? 여기 교점 연방하면 됩니다. 교점도 아직도 못 찾는 친구 있으면 내가 정말 슬픕니다. 여기가 18, 18입니다. 교점이. 자, 교점이 두 개 나온 거야. 자, 그럼 넓이를 구하는데, 자, 여기서 넓이를 제일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밑변으로 두는 거야. 양쪽 삼각형 두 개를 쪼개가지고. 제일 구하기 쉬운 방법은, 얘를 밑변으로 두고, 이게 9입니다. 얘를 밑변으로 두고, 이쪽 삼각형은 얘를 높이로 보는 거야. 얘를 높이로 보는 거고, 첫 번째. 이쪽 삼각형은 얘를 높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두 개의 합으로 구하는 겁니다, 지금. 밑변을 얘를 보는 거지. 9로 봐가지고. 자, 그러면, 자, 여기의 높이는 몇이냐? 여기 높이 몇이냐? 유준현 몇이야? 여기 높이. H형 몇이야? 여기 있잖아. 이 길이잖아. 9. 9라고요. 자, 여기 H2 높이 뭐야? 몇이야 이거? 0하고 18이니까 1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넓이 S1, 여기 넓이 S2라고 놓으면은 S1의 넓이랑 S2를 더하면 되는데 S1 더하기 S2를 더하면 되는데 S1은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9야. 왜냐면 윗변도 9고 높이도 9니까. 이 S2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윗변은 9지만 높이는 몇인 거야? 18인 겁니다. 그래서 2분의 9로 묶을 수가 있어요. 2분의 9로 묶으면 이 두 개가 공통이니까 묶으면 9 더하기 18이면 몇이죠? 9 더하기 18이면 27이죠. 자, 그래서 답은 2분의 9 곱하기 27인데 여기다 몇 배 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여기다 몇 배 해준다고 했죠? 아까 전에? 몇 배 해주면 된다고 했죠? 이거? 대칭이니까 2배 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기 2배 때리면 이게 없어지면서 9 곱하기 27이 답이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7, 9, 63, 9, 28 해서 243이 나옵니다. 답은 24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러니까 지금 뭐 넓이 구하는 거나 교점 구하는 거나 뭐가 핵심이냐면 y는 x 대칭인 게 핵심인 거야. 그걸 통해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 넓이랑 교점을 구해내는 게 핵심입니다. 자주 나와요. 문제가.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교점 두 개 되고 역함수.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랑 교점 두 개 나오도록 하는 것들, 그래프를 잘 이해해서 문제 풀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함수의 기본 개념이에요. 뭘 배웠냐? 자,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함수를 잘 모르면 뒤에 배우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를 잘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이번 시험 범위에서 함수가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당연하겠지만 명제, 그 다음에 뭐죠? 함수라고. 명제보다 누구 비중이 압도적이다? 함수 비중이 압도적이다. 함수 문제가 겁나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함수를 지금 정말 자세하게 해주고 있고 계속 기다리면서 공부해라 하고 있고 지금 놀면은 망할 때예요. 지금 참고로 해줄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특히 지금 여기 함수가 잘 안 돼 있잖아. 고2 2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던지게 돼요. 무조건 던집니다. 왜냐면 함수판이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무조건 던집니다. 답이 없어. 지금 여러분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 거의 포기했다고 보면 돼요. 거의 다 던져요.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고2 2학기 때부터 함수 때부터 제대로 공부 안 했던 애들은 거의 다 고등학교 때 수학과는 멀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다시 못 돌아와요. 거의 다 못 돌아왔어. 지금까지. 난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여러분 지금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럼 고2 때 수학 던질 겁니다. 수학 던지는 순간 여러분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거의 다 꼬입니다. 대학교 가는 건 어떻게든 갈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거의 다 문제. 특히 남자애들
지금 여자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뭐를 보고 현혹될 수 있죠? 뭐를 보죠? 여자들이 참, 여자친구들이 대부분 남자애들의 얼굴을 얼빠처럼 생각하겠지만, 어렸을 때 얼빠가 맞아요. 결혼 정년기가 되잖아요. 얼굴을 안 봐요, 거의. 거의 많이 안 봅니다. 진짜예요. 뭐만 보냐? 대부분 보는 게 직장이에요. 다 직장에 보던데? 아, 진짜예요. 왜 직장만 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거의 학번에는 직장을 봐요. 얘가 열심히 살았냐? 열심히 살지 않았냐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때는요, 누가 인기가 많냐면요, 조금 잘생기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 인기가 많아요. 진짜예요. 선생님도 다 겪고 왔잖아. 선생님이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인기가 없어. 생각보다. 그지? 근데 그게 언제 바뀌냐면, 여자애들이 23살, 4살 정도 되잖아? 완전 체인지가 돼요. 그때부터는, 얼굴이 잘생긴 애를 많이 보지 않아요. 생각보다. 완전 체인지가 돼요. 왜냐면, 이때부터는 이제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 결혼의 생각이 있으면은, 외모만 보질 않아요. 외모가 이제 점점 후순위로 밀려요. 원래 여자애들 다 그래요. 지금 선생님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얘가 열심히 살았냐? 얘가 나를 먹여 살릴 만한 그러한 그 성실성이 있냐? 그 정도도 노력해왔냐? 이게 거의 압도적입니다. 아, 진짜예요. 선생님 나중에 보세요. 선생님이 결혼을 사실은 되게 빨리 했거든. 28에 했거든. 선생님 나이 때 좀 빨리 했는데, 선생님한테 그 결혼정보에서 언제까지 연락이 왔냐면, 40살 때까지 왔어요. 그 왜, 어떻게 오냐? 선생님이 이제 졸업을 했잖아요. 연세대학교를. 그 명부가 있는 거야. 맨날 전화 와서, 선 받으실까요? 중매해드릴까요? 나 저번에 결혼했는데. 아, 진짜로? 아, 진짜로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이거 뻥치는 게 아니야, 진짜로. 아, 진짜로. 근데 그렇게 전화가 와요. 결혼했는데, 뭐, 나 이혼하라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 거, 지금. 그래서 온주에 났는데 벌써. 지금, 아니,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간에. 아니, 그 정도로, 나중에 되면요, 뭐, 지금 여러분들 뭐, 운동, 뭐, 외모, 뭐, 엄청 갖고 있지만, 나중에, 사실은요, 다 부질없죠. 저 외모가 그 정도 되면 될지 모르겠다. 연예인급. 그럼 뭐, 능력 안 보일 수도 있다 생각해봐요. 여자가, 내가 너 먹여 살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급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급이 여기 있나요? 여러분 학교에 있어요? 차은우 급 있어요? 조용히요. 조현이요? 쉽지 않아요. 야,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남자친구들, 외모만 바꾸지 마시고요. 능력을 바꾸셔야 돼요. 그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남자는 무조건 능력이에요, 나중에.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능력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뭐, 나이 먹으면요, 다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뭐, 외모도 다 사라지죠, 점점. 자, 일단은 여기 절대값 포함된 거는 살짝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나중에 우리 어떻게 배우는지 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유리 함수를 봅시다. 유리 함수인데, 앞부분에는 뭐냐면, 유리식에 대해서 잠깐 배워요. 계산을 배우는 거야. 왜냐면, 유리 함수를 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기본적인 연산은 돼야 되잖아. 분수식 연산은 돼야 되잖아. 근데 사실 여기, 솔직히 딱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너무 숫자에 뜰게 없는 거 너무 많이 배워요. 계산을. 그래서, 계산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유형 엄청나게 많은데, 잘 봐보세요. 자, 내가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고 보냐면, 일단 덧셈 뺄셈 할 줄 알아야 돼요. 유리식의 덧셈 뺄셈. 자, 유형 1번. 넘어갈게요. 일단, 개념 안 칠 거니까, 여기, 덧셈 뺄셈 정도는 분수식 나왔을 때 통분하면서 계산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연산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유리함수 파트의 연산은 가능하다. 유형 1번 풀면 돼요. 유리식의 곱셈과 나눗셈 거의 안 나와요. 이 연산할 일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배우긴 하는데 곱셈, 나눗셈 솔직히 별 필요 없어요. 자, 유형 3번 항등식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유형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할 필요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거의 쓰는 일이 없어. 유리함수 풀다가. 그 다음에 유형 4번. 자, 유형 4번 더 풀 일이 없어요. 더 풀 일이 없어요. 유형 4번도요,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통분해서 뭐 연산하라는 건데, 뭐 몇 개 통분해서 연산을 할게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연산을 할 일이 없어. 실제적으로 이렇게까지 빡세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 공부하면 다 풀리겠지만,
당연히 학교 선생님, 앞에 선생님 있다는 거는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는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 다 스킵할 거예요. 왜냐? 하는 것도 지금 어려서 못하고 있는데, 뭐 짤짤 견눈을 합니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학은 수학은 사실 독학을 하면 망해요, 보통. 원래 수학은 원래 독학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정교 1등도 원래 들어야 되는 학문이야. 되게 겸손한 마음. 그게 이제 수학입니다. 참고로 알려주세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혼자 독학하면. 다른 과목이 망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할 거냐면 유형 7번까지가 연산이거든? 근데 중요한 건 유형 7번까지 연산 중에서 여기서 다뤄야 될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스킵해도 되는데 자 오늘 몇 개의 연산들만 연습을 해볼게요. 내가 하는 것만 따라오면 돼. 자, 첫 번째 유형 1번. 유형 1번. 자, 연산이에요. 지금 완전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의 느낌으로 다시 와서 1118번. 자, 요런 연산 가능해야 돼요. 유리식의 덧셈 뺄셈 나올 때 통분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된다, 안 가능해야 된다? 그 정도는 가능해야 된다. 그 정도는 연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분의 1분의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1. 뺄셈이죠, 여기. 마이너스예요. 이런 연산들은 여러분들이 연습하라는 거야. 왜냐, 뒤에서 쓸 거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1분의 3입니다. 이런 연산. 뭐 이렇게 복잡한 연산은 안 나오는데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통분해야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얘네 둘이 곱하면 뭐가 나오죠? 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얘가 최소 공배수 같은 느낌인 거지. 얘로 통분하는 거야. 뭐로 통분한다고요? 얘로. 그래서 밑에다가 써요. x제곱분의 1 쓰고 여기다가 뭐 곱해야지 얘가 되죠? 얘를 곱하면 되겠죠? x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분자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얘를 곱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통분시키면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분모 분자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을 곱하면 이쪽이 통분된 거죠. 이렇게 통분된 거죠. 이 정도 연산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유리함수에서 계산을 못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유리식이 왜 있냐면 자, 요거는 뭐 곱해주면 되죠? 얘를 곱해주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모 분자에다가 다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쓰시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써주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곱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얘는 뭐 통분된 상태죠? 뭐만 쓰면 되는 거야? 플러스 3만 쓰면 되겠죠. 뭐 이런 정도의 통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 유리함수 문제 풀다가 계산이 못해서 틀리는 그런 슬픈 이야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전개해가지고 계산해보면 위에가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니까 분배법칙 쓰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됩니다. 뭐 없어질 거 다 없애버리면 돼요. 깔끔하게. 일단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 못 써지죠? 그죠? x는 하나 남죠? 또 뭐 남냐, 상수항. 상수항은 마이 3이니까 1이 남나요? 그럼 요게 이렇게 나오죠. 전화 약분되시죠? 안 해요. 끝. 답이에요. 이런 연산들을 연습해봐라. 선생님, 1120번을 보니까 4개짜리가 있네요. 뭐 이런 게 나올 일은 없는데, 2개씩 통분한 다음에, 한 번에 4개 다 통분하면 계산 복잡하니까 이런 문제들은 2개씩 통분하는데, 어떻게 통분하는 게 가장 이쁘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계산할 때. 2개씩 통분. x-2랑 x 플러스 3이랑 뭐 알아서 하세요. 결론 여러분들이 뭐 2개씩 모아서 통분한 다음에 통분되는 거를 다시 통분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연산하는 거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1번 정도는 한번 풀어보세요. 계산 연습상 그냥. 계산 너무 그지같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1120번은 아까 전에 알겠지만, 내 계산 안 알겠지만, x 빼기 2하고, x 빼기 2분의 1하고, x 플러스 3분의 1을 뺀 거하고, 얘네 2개 먼저 통분해서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을, 요걸 먼저 통분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하라는 거야. 한 번에 4개 다 하는 게 계산이 복잡하니까, 뭐 이런 거 정도. 요거 통분하게 되면 분모가 뭐가 되냐? x제곱 곱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되겠고, 여기 x 플러스 3 올라가게 되겠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을 올라가서 빼주면 되겠고, 여기도 x 제곱 더하기 x가 되겠고, x 플러스 1 올라가겠고, 마이너스 x가 올라가겠고, 두 개씩 통분한 다음에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x 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고, x 없어지고 3 플러스 2니까 5가 올라옵니다. 여기는 x 제곱 더하기 x분의 1이 됩니다. 인수분해가 좀 되나요? 여기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니까 뭐 x로 묶어도 뭐 이렇게 이쁘진 않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다시 성분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분모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 더하기 1이 되겠고요. 이것도 이렇게 곱해지겠죠? 5x 제곱 더하기 5x 이렇게 곱해지니까 x 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6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이 나와요. 6으로 묶으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인수분해 안 되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x부터 쓸까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게 답인 거예요. 계산 간단하게 안 되네. 전개 안 할게요. 귀찮아가지고. 더 인수분해가 조금 됐었으면 좋은데 되지 않았다. 슬픈 이야기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곱셈과 나눗셈은 대부분 다 뭐 하면 된다? 약분하면서 연산하면 된다. 분수식의 곱셈과 나눗셈은 1121번 정도나 풀어볼까요? 연산하다 끝날 거예요, 오늘. 연산만 몇 개 하다가. 비례식 이런 거 배우지도 않을 거예요.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321번에 a제곱 더하기 a 빼기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6a. 자, 곱하기. 뭐 약분되는 도로 다 인수분해해가지고 약분하면 문제 풀릴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 나눗셈은 역수를 곱하면 되니까 곱하기 바꿀게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빼기 18분의 a 빼기 4. 여기서 이제 시야를 많이 잡을 필요 없습니다. 뭐 그냥 이 정도 계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요거 인수분해 되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 위에 인수분해 하면 a 곱하기 a 마이너스 1. 자, 여기도 a 플러스 1분의 위에 인수분해 하면 a 플러스 2, a 플러스 3. 자, 곱하기 밑에 인수분해 하면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3분의 a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약분 한번 해볼게요. 자, a 마이너스 1 없어져요. a 플러스 2 없어져요. a 플러스 3 없어져요. a 마이너스 6 없어져요. 남는 놈이 얘하고 얘만 남죠. 답은 a 플러스 1분의 a가 된다. 뭐 이런 그지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9시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해야 돼요. 자, 유리식과 항등식은 분모를 통분했을 때 분자가 서로 같아야 된다. 항등식이니까 계수비교법 써야 된다.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뭐 연산할 때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형 3번은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패스하셔도 큰 무방하다고 봅니다. 유형 3번 패스하시고요. 자, 유형 4번. 자, 유형 4번도 통분하는 문제잖아요. 아니야? 근데 이런 통분하는 문제에서 계산할 때 조금 쓰는데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게 뭔 소리냐? 자, 다 이해하세요? 사실 이렇게 복잡한 것도 잘 안 쓰는데 이런 거야. 뒤에서 어떻게 배울 거냐면 이런 거야. 자, 1128번만 풀어. 1128번. 하나도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를 연습하라는 거냐? 1128번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풀어주는 거 말고 건들지도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이래도 아니 너네 어차피 너네 공부 열심히 안 하니까 건들 생각도 없는데 약간에 그죠? 뭐 근데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약간에 자 봅시다. 뭐 그럴 일이 없는데 뭐 걱정하십니까?
자, 요거에서, 자, 봐봐. 자, 요런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거 정도는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거기 메인 위에 뭐라 써져 있냐면, 잘 보세요. 자, 요 테크닉 익혀야 돼. 자,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가 있는데, 분자가 분모보다 크잖아?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차수가 높은 거에서, 만약에 뭐 이런 2차식이 있어, 이렇게. 이런 2차식이 있어. 그럼 여기 1차식이 있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있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얘가 차수가 더 높으면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소리냐면, 분모보다 분자 차수가 더 크다는 건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분해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좀 해야 돼. 그 연습을 해야 돼. 딱 그거 하나만 할 줄 알면 돼. 왜냐? 유리함수 때 필요해. 자, 지금 내가 해주는 모든 연산들은 유리함수를 할 때 쓸 수도 있는 것만 하는 거야. 안 쓸 것들은 절대 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왜냐?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아이씨. 야, 나오지도 않는 걸 왜 공부합니까? 지금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딱 나올 것만 해주는 거야. 자, 봐봐. 얘를 얘로 나누는데, 실제 이렇게 나누겠죠. 우리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눌 거야. x를 x-로 나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겠죠? 실제 나누면 1이 들어가겠고, x 빼기 1이 나오겠고, 빼겠죠? 빼면은 뭐가 남죠? 1이죠. 그럼 이렇게 쓰죠.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니까, 이 식을 어떻게 쓰냐면, 1 더하기 x-1분의 1. 요 몫이 1로 가는 거고, 요 나머지가 요 분자로 올라갑니다. 요게 지금 나눴다는 얘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런 거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만약에 7을 5로 나눴어. 그래서 이게 5분의 7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걸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 이게 1과 5분의 2인가? 맞아, 안 맞아. 이거 알죠?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웠냐, 안 배웠어? 배웠지? 그때 어떻게 했어? 5 나누기 1에서 5 하면 2가 남지. 그러면 1은 여기로 가겠고, 요 2는 여기로 가죠, 분자.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사실 숫자가 되든 문자가 되든 바뀌진 않아. 그냥 단지 문자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문자가 뭔가 낯설고, 뭔가 새롭고,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친숙하지가 않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같은 얘기인 거야. 지금. 근데 이거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눠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이거 나눠도 되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해. 잘 봐. 여기 x-1이지. 나눠도 돼. 근데 이렇게 많이 써. x-면 여기 x지. x- 하나 써주고 플러스로 해서 이렇게 맞춰줘. 분자를. 이게 나누는 걸 좀 더 빨리 하는 방법이야. 자, 다시 한번. 밑에 x- 있으니까 x를 x-로 바꿔.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해. 그 다음에 여기를 묶어. 결론 이렇게 더하면 x가 나옵니다. 그럼 요게 몇이 되는 거야? 요게 몇이 되는 거야? 요게? x-분의 x-니까 이쪽에 몇이 되는 거야? 이게?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곧바로 쓸 수 있다. 안 나눠.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아요. 얘도 그런 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빨리 할 수가 있다고, 지금. 해보면 이런 거야. 봐봐. x 플러스 1이 가장 기준이니까 위에가 최고차에서 몇이야? 2죠. 그럼 2에다가 x 플러스를 묶어줘요. 그러면 2x 더하기 2니까 얼마가 더 필요해? 1이 더 필요합니다. 1이 더 필요해,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아, 진짜 나눠도 돼. 근데 좀 잘 모르겠어요. 아무나 나눠도 되는데 저게 더 빠르니까 이렇게 2로 써가지고 나눠가지고 2x 더하기 2고 빼면 1이니까 요게 앞으로 오겠고 x 플러스 1분의 1인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직접 안 나누는 거죠.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얘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이면 x 플러스 3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를 묶어. 그 다음에 얼마만 더하면 돼? 1만 더하면 되니까 또 이렇게 쓸 수 있다.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활성이 높은 건 나눠가지고 쓰는 게 훨씬 계산이 간단하고 이거 유리함수에서 겁나 많이 써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방법은. 그러니까 이 방법이 연습이 돼야 돼. 뒤에서 분명히 내가 연습하겠는데 뒤에서 나왔는데 그냥 처음 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정말 곤란하다. 지금 4번이나 주고 있어요.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x-2분의 지금 2x-3도 마찬가지로
x-를 묶은 다음에 2로 묶어. 그 다음에 x-를 똑같이 써줘. 그럼 2x 빼기 4니까 얼마 더해야지 하면 되죠?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2 더하기 x-2분의 1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지금 다 이렇게 바뀌었더라는 거지. 요 연산을 하라는 거죠. 그럼 얘가 결론은 1 더하기 x-2분의 1이고 두 번째 게 2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게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네 번째 게 2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가지고 이렇게 통분하면 복잡한데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나머지 것만 계산하면은 분수식으로 계산하면 좀 더 간단하다 안 간단하다? 간단해진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번분수랑 부분분수만 하면 오늘 끝날 거예요. 번분수랑 부분분수 딱 두 가지 패턴만. 자 얼마 안 남았어. 정신 바짝 차려. 야, 이거는 내가 중학교 애들도 가르쳐도 해요. 이거 못한다는 거는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자 부분분수는 뭐냐면 사실은 되게 많이 나와. 어디서 언제 많이 나오냐? 초등학교 때 겁나 나와. 초등 경시 때 나갔잖아요. 그럼 겁나 나요 부분분수가. 이게 뭔 소리냐? 이런 거야. 자 그냥 하나만 해줄게. 자 이런 거야. 얘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자, 잘 봐봐. a 곱하기 b분의 1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부분분수라고 이거에 우리가 부분분수라고 부르는데 실제적으로 얘를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암기해야 되냐? 자, 증명은 너무 쉬워요. 지나던 강아지도예요. 자, 여기를 통분하게 되면 곧바로 이게 나와요. 증명은 되게 쉬워. 보면 얘를 통분할게요. 자, 얘 통분 못하는 애 있으면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a분의 1 빼기 b분의 통분 못하는 애 있으면 정말로 다시 내려가야 돼요. 자, 얘 통분 어떻게 되죠? a, b분의 뭐가 나오는 거죠? b 마이너스 a가 나오겠죠? b 곱하고 a 곱해서 나온 거니까. 그럼 앞에 거랑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약분이 된다 안 된다? 되면서 뭐가 남죠? a, b분의 1이 남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가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 증명할 때. 근데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일로 가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이렇게 쓸 일은 없어요. 반대로 써요. 그래서 이 부분분수꼴을 외워야 돼. 이 분모가 곱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쪼개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래서 되는 거야. 얘가 지금 A인 거고 얘가 지금 B인 거야. 뭐 이해되냐?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하자면 여기서 여기 뺀 거야. 그래서 B에서 A를 빼면 X 플러스 A에서 X를 빼니까 몇이 남는 거야? 그 여기 온 거야. B 마이너스 A가. 자, 이거 이제 부분분수꼴인데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그냥. 가끔 연산할 때, 근데 나올 일이 높진 않은데 일단은 알려주긴 할게요. 그 다음에 요 A가 여기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X분의 1이 여기 온 거야. A분의 1이죠. 그다음에 요게 B니까 X 플러스 2분의 1인 거야. 이렇게 바꿔준 거야.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야. 이게 뭐다? 부분분수예요. 그럼 초등학교 때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초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게 경시에 나오는 문제가 몇 번인지 알려줄까요? 1134번이에요. 자, 이게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는 분수식으로 나오죠. 이건 이런 숫자로 안 나와요. 초등학교 때 이런 게 나와요. 선생님이 기억 속에 있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 경시 올림피아드에 나갔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본 거지. 초등학교 때 나갔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경시에 나갔는데 올림피아드에 나갔더니만 이런 문제를 본 거야. 근데 난 그때 설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요. 그냥 생짜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나갔어요. 이런 문제를 보는 순간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이걸 어떻게 통분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통분해야 되지? 내랑 난감하다. 이거 나한테 풀어야 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이게 부분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2 곱하기 4거든요. 2 곱하기 4분의 1이고 이게 4 곱하기 6분의 1이고요. 이게 6 곱하기 8분의 1이고요. 이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2 차이 나는 거니까 20 곱하기 22분의 1이에요. 보면 되겠어? 그럼 이걸 번분수로 부분분수로 바꾸면 이게 어떻게 바뀌죠?
바뀌냐면 다에서 2를 빼니까 2죠. 2분의 1에 2분의 1 빼기 4분의 1로 바뀝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바꾸면 2분의 1에 4분의 1 빼기 6분의 1로 바뀝니다. 얘도 바뀌면 똑같이 2분의 1에 6분의 1 빼기 8분의 1로 바뀌어요. 그래서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20분의 1 빼기 22분의 1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다 똑같아서 다 사라져요. 그래서 얘랑 얘만 나옵니다. 처음과 끝만. 근데 이제 안 배운 애들은 이걸 다 총괄하고 있죠. 왜 계산 왜 이렇게 복잡하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야, 초등학교 때. 경시대에 나가면. 근데 안 배우고 푸는 애들이 몇 명이 있겠냐? 그러니까 배워서 나가죠, 초등경시가.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되면 됐으면, 보통 입상하려면 고1 정도 하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초6 때. 그래야지 그 올림피아드 나가서 이제 보통 입상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고1 올림피아드는요? 고1 올림피아드는 이제 거의 나갈 이유가 없죠. 대입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중학교 올림피아드요? 중학교 올림피아드도 이제 그 정도 됐었으면 잘 안 나가죠. 보통 중1 이후에는 거의 안 나가요, 올림피아드. 왜냐면 거의 본격적인 고입 대입에 항상 매몰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고등학교도 이제 그렇게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과학고나 어디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뭘 준비하겠습니까? 과학고나 뭐 영재고 같은 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등학교 거 겁나 하고 있어요. 근데 과학고는 되게 어려워요. 어렵지. 보통 과학고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3 때 고2 때까지 끝내놔야 돼요. 최소. 에이, 그럼 쉬운 거 아니야, 그거야? 고2 때, 지금 고1, 여러분 고1에서 고2 거도 지금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잖아, 지금. 야, 저희는 저희고, 영재 넘으니까. 영재들 기준에서. 걔네들이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공부량을 소화를 해야 돼. 아, 그럼 과거라 똑똑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열심히 하는 게 많은 거지. 머리가 압도적으로 좋은 애들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요즘 애들은 다 어떻게 영재고를 가냐면 어렸을 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채워나가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머리는 있어야 돼. 완전히 얘 꼴통이면 답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머리가 있으면 대부분 다 어렸을 때부터 쉬지 않고 공부했던 애들이 대부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여러분들보다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훨씬 많이 공부했다는 거야. 미친 듯이. 그러니까 벌써 걔네들하고 여러분들이 경쟁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걔네들은 슬픈 이야기지만 초중고 학교 때 고등학교 애들이 공부하는 만큼의 양의 더 이상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걔네들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걔네 따라잡아야 돼. 만약에 걔네 따라잡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겠냐? 걔네들이 미친 듯이 하는데 더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시금을 전파하고 공부해야 되거든? 따라잡기 쉽지가 않아. 하위권 애들. 못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최상위권 애들은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면 나는 지금 한참 뒤에 서 있는데 걔가 한참 앞에 있거든? 근데 걔가 쉬어줘야지 따라가는데 걔가 안 쉬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보통 애들은 가다가 멈춰있으면 그 토끼와 거북이 보면 토끼 가다가 서 있잖아. 근데 만약에 저도 근데 괜찮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최상위권 중에 제일 잘해요, 솔직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최상위권 됐어요. 그럼 얘랑 저랑 처리 차 많이 나잖아요. 근데 둘 다 90점대 90몇 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운빨로 어떻게 좀 해가지고 걔가 최상위권에 제가 실수해가지고 이길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제가 최상위권 내면 따라갈 수 있겠네요. 가능성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왜냐면 그거 포기하지 말죠. 그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의 공부량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최상위권 애들의 공부량은 여러분 생각하는 거에 내가 한 4분의 1 정도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정말로 미친 듯이 공부했다는 게 정말 미안하지만 걔네들이 한 4분의 1 정도 공부한 거야. 왜냐면 걔네들이 약간 공부 기계야. 선은 마찬가지였는데 이틀의 문제집 한 번에 푼다니까 그냥. 그게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얇은 문제집 같은 거는 그냥 왜냐면 푸는 속도가 달라요. 이게 처음에 느렸잖아. 무한 반복과 엄청난 공부량을 통해서 푸는 속도가 겁나 빨라져.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빠르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길러진 거야. 왜냐 어릴 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시켜서. 그러니까 공부량이 정말 미안한데 걔네가 5시간 공부했다? 그럼 걔네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가 거의 한 30시간 공부한 거야. 거의. 그 정도의 차이가 나요. 왜냐면 걔네들은 진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정말 빠르고 그러니까 거의 기계적인 거지. 거의 공부 기계처럼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따라잡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 기계가 돼야 돼.
근데 어렵잖아. 자, 그래서 결론은 요거 앞에랑 뒤에만 살아남아서 이게 부분수가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끔 이런 연산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1132번을 풀면 쉬운 거야. 그래서 딱 1132번만 풀어봅시다. 이 부분수는 1132번만 딱 풀어봅시다. 이런 거야. 1132번에서 자, x랑 x 플러스 2분의 2가 나오겠고요. 자, 딴소리 많이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자, 이거를 통분해서 풀려 그러면 집에 가고 싶어지죠? 근데 이걸 부분분수로 바꿔서 풀면 이걸 A로 보고 이걸 B로 본다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에 얘가 빼면 2죠. 그 다음에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인데 이게 분모가 2니까 여기 1 바뀌는 거야. 근데 이게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져. 마찬가지로 이걸 빼면 3분의 1인데 3분의 1인데 이 3이 있잖아. 3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부분수 얘를 빼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분의 4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부분수를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져서 얘랑 얘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답은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9분의 1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통분만 하면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통분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부분수 푸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번분수만 할게요. 자, 번분수의 원리는 뭐냐? 자, 잘 봐. 여러분들 번분수를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중학교 때랑 중학교 때 배우나? 자, 이거 어떻게 연산한다 배웠냐? 준준이야, 이거 어떻게 연산해? 이거 아니 지금 안 배웠는데 문제부터 안 배웠는데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은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여기서 원리는 뭐냐? 분모를 1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분모를 1로 만들려면 여기다 뭘 곱해주면 되겠냐? 역수를 곱해주면 돼요. 다시 한번. 그냥 5분의 7 곱하기 4분의 3 하면 안 돼요? 뭐가? 그러니까 나눠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계산한다고 치면 어차피 바꾸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된다. 4분의 3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곱해주면 된다. 아하. 역수를 곱하면 이 분모가 뭐가 되는 거야? 1로 되면 사라지는 거야. 네. 이게 번분수를 바꾸는 원리예요. 되게 쉬워요. 분모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역수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주는 거야. 이게 원리인 거야. 이거 외우는 애들이 많은데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되게 쉬운 원리예요. 그래서 똑같아. 이 유리식에서 나왔을 때 만약에 이런 연산이 나왔어. 자, 여기 좀 번분수가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좀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식이 나왔어.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1분의 뭐 x 플러스 7분의 x 플러스 9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식을 계산하는 것도 똑같다고. 요거에 뭐를 곱해주면 된다고? 역수를 곱해주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번분수 푸는 겁니다. 저 정도만 알면 되고 유형 7번은 비례식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시가 많았어요. 유형 7번은 아예 건들 필요도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습하고 다음 시간에 유리함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